안녕하세요. 시티즌 디벨로퍼 시리즈 실습을 통한 예제 활용 두 번째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교육 과정에서는 법령 계정 확인 자동화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명령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텝, 브라우저, 레코드, 엑셀, if, 루프, 넘버, 스트링 정도가 아마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많죠? 생각보다. 법령 계정 확인 자동화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스텝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예를 들면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건축기본법 관련돼 있는 그런 규약들이나 규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축기본법 같은데 이제 쭉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시행령이 변경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기업들은 확인을 해서 관련돼 있는 그런 법들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이게 지금 우리 회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제 반영을 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실제 기업들한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법들을 관련돼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서가 어느 회사든지 다 있고, 이 부서에서는 일단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기업이든지 한두 개의 법만 갖고 그 기업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전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습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꼭지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꼭지는 이제 웹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보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www.law.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법령을 조회를 하게 되면 이번에 있는 실습에서는 건축기본법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시행일자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시행일자를 기존에 제가 엑셀을 이용할 건데 최근에 알고 있는 시행일자가 언제인지 그 엑셀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을 갖고 왔을 때 예를 들면 2000년 1월 1일에 예전에 저는 시행일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건축기본법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이 시행일자를 확인을 해본 결과 2000년 1월 1일이 아니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과거로 시행일자가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대부분. 그래서 만약에 시행일자가 동일하면 변경된 게 아닌 거고, 시행일자가 같지 않으면 이걸 변경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아웃룩을 통해서 담당자한테 메일로 송부하는 그런 자동화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컨셉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존에 제가 실습 1번에서 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제 내용들,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키워드가 이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몇 번 조항에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 결과를 이메일로 송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스텝은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봇을 만드는 화면으로 저희가 올라왔고요. 들어왔고 이름을 로우 인포라고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저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스텝을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스텝을 펼쳐놓고요. 첫 번째, 웹사이트 오픈이 되겠죠? 웹사이트를 오픈해야 될 거고요. law.go.kr.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이게 변경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변경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관련된 정보들을 갖고 결과 송부, 아웃룩으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결과를 송부하는 그 세 가지 스텝이 전형적인 스텝일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웹사이트 요걸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엑셀 파일을 하나 준비했고요. 건축기본법은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날짜는 2020년 6월 9일이고요. 그리고 이 건축기본법에서 키워드로 잡아야 될 내용은 사용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이런 엑셀 파일을 갖고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엔 엑셀 베이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파일을 열지 않고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law.go.kr로 가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가 펼쳐집니다. 검색어에다가 뭐였죠? 건축기본법을 이렇게 치고 엔터를 땅 치면 건축기본법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9일이죠. 요 시행이 2020년 6월 9일 똑같죠. 이게 같으면 아마도 변경이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고 그냥 종료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2020년 6월 9일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엔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걸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사용자라고 하는 문구가 제1조에 있는지 제2조에 있는지 제3조에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걸 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으로 와서 일단 웹사이트를 오픈을 해야 되니까요. 브라우저로 가셔서 오픈을 가시고요. 여기서 뉴 윈도우로 잡고 크롬으로 잡고 www.law.go.kr이었죠. 아니면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전 이렇게 쓸게요. 자, 오픈을 했습니다. 자, 오픈을 하고 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를 검색할지 조회 대상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 베이직을 이 단계에서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베이직을 이번엔 쓸 거고요. 오픈이 같이 들어가면 당연히 클로즈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오픈으로 데스크탑 파일을 선택하고 브라우저를 선택을 해서 어떤 파일을 갖고 올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샘플 파일로 가서 핸즈온 쪽으로 제가 법령 조회라고 하는 걸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헤더가 있으니까 이거 체크를 해서 헤더가 있음을 표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로 읽어 오겠죠? 저희는 나중에 이 파일 닫겠지만 일단은 뭐 엑셀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 실습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거는 한 줄인 걸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A2, B2, C2만 저희는 갖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시죠? 엑셀 베이직에서도 역시나 get single ce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가 세 개를 쓰게 되겠죠? get single cell, get single cell, get single cell.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요. specific cell에 A2 그리고 세션명은 그대로 쓰고요. 요거를 A2가 뭐죠? 조회 대상이네요. 그러면 제가 뭐 row name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2 자, specific cell에 B2 그리고 얘는 revised date라고 last revised date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행 일자인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썼고요. 마지막 그리고 가져와야 되는 게 혹시 모르니까 키워드도 갖고 와야 합니다. 얘는 C2죠. 그렇죠? C2 맞습니다. 자, C2를 키워드라고 봉투명을 만들고 제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닫아버리면 저희는 이 봉투에 있는 내용은 고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클로즈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이 봉투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띄워주고 시작을 할까요? 자, 메시지 박스로 여기 클로즈가 되고 나서도 자, 변수를 첫 번째 row name, 두 번째 revise date, 세 번째 키워드, 여기다가는 법령명 뭐 이렇게 할까요? 법령명 그리고 마지막 시행 일자, 마지막 뭐 알려진 시행 일자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관련 키워드. 자, 이렇게 하고 제가 5초 후에 닫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할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 오픈했고요. 그 다음에 엑셀 베이직에서 내용들을 쭉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하는데 한 가지 더 하죠. 여기다가
관련된 법령명을 집어넣고 엔터를 치면 관련된 걸로 넘어가는 걸 아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관련된 이름을 치기 위해서 레코드 캡처를 집어넣고 브라우즈 리프레시 하고요. 너무 빠르지 않죠, 저? 법령정보센터를 선택을 하고 캡처 여기다가 검색어 쪽에다가 자 주르륵 액션에다가 set 텍스트가 있네요. 아까 그 핸즈온 세션 했을 때는 환율 쪽이었잖아요. 그때는 클릭을 해야지만 이제 입력창이 나오는 거라면 얘는 클릭을 하지 않고도 바로 set 텍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et 텍스트를 그대로 쓸 거고요. 여기다가는 어떤 걸 입력해야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 row name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 쓰도록 하겠습니다. 꺼내 쓰고요. 엔터를 이렇게 치면 완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닫고요. 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건축 기본법이라고 얘가 잘 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사이트를 입력을 하고 아마도 엑셀 관련된 게 아닐까. 그렇죠. 법령 조회가 사용 중이기 때문에 얘도 닫아줘야 되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쭉 다 아셨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닫고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를 클린업을 해줘야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기본법 마지막 알려진 시행일자 전부 다 잘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입력을 건축기본법 엔터 치면 일로 넘어갑니다. 잘 됐어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 시행령이 같은지 안 같은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꼭지죠. 그래서 이 꼭지는 닫고요.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죠? 여기 있는 걸 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거. 그쵸?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last revised date하고 이게 동일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일단 값을 갖고 와야 할 겁니다. 언제나 캡처, 브라우저, 리프레시. 근데 이게 국가법령 요게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뀌었죠, 창이. 그쵸? 건축기본법이라는 걸로. 그래서 요거를 찍어줘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엑셀에서 이 건축기본법으로 이게 참 될지 안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앞에 있는 거는 변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하게 되면 뒤에가 뭐가 나오던 이 웹사이트를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애매하게 되면 안 되겠죠. 제 말은 같은 창이 또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이 케이스에 맞는 지금은 한 창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작동할 겁니다. 자, 캡처해 볼게요. 얘인데 얘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부터 타법 개정까지 전부 다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걸 갖고 잘라서 써야 합니다. 자, 자르는 거 저희가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스트링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번에 그걸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을 해서 이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get property로 갖고 오되 어떤 값을 갖고 와야 되는지를 뾰로로로롱 찾다 보면 얘죠. 딱 봐도 그죠? HTML inner text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대로 카피하고 그대로 페이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서. 자, 이렇게 두면 이 값을 그럼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저는 last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뭐 current revised date라고 이렇게 된 봉다리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딱 잘라서 써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제가 노트패드를 한번 열어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값이 지금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게 저희가 생각했었던
요 봉투 current revised date라고 하는 거가 이제 담겨 올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는 게, 그쵸? 그러면 일단은 이 규칙을 딱 보건대 요 앞에 있는 애는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요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뒤는 필요 없습니다. 자, 요 앞도 항상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행이라고 하는 애는 항상 앞에 있고 이 시행이라고 하는 애의 말귀는 항상 이렇게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트링을 쓰되, 스트링에서 어떤 액션을 저희가 쓰도록 돼 있죠? 스트링이 요거 기억 잘 안 나시면 한번 갔다 오세요. 자, extract text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값을 뽑아내라 라고 하는 액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에다가는 당연히 저희가 current revise date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방망이를 휘두는 작업이 요 before and or after 요 부분입니다. 요게 뭐 설명 잘 이해하시겠지만 스트링에서 extract text라고 하는 액션은 예를 들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렇게 주면, 요 부분을 주면 그걸 뽑아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뒤를 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여기도 보면 2020년 점, 6 점, 9 점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이미 넣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뭔 얘기냐? 앞단에 오면 요 부분을 자르시고요. 뒷단에 오면 여기 대괄호 요거를 사이에 둔 애를 뽑아내세요 라고 하면 이 안에서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없죠. 그쵸? 얘만 딱 뽑아오겠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자, 저희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시고 스타트는 얘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같이 묶고 뒤에는 이런 애가 올 건데 이 사이에 있는 값을 뽑아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요 의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쵸? 나머지는 옵션에 맞게끔 쭉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보면은 트림을 하게 되면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제가 이미 엑셀에서 이 빈 공간들을 다 선택을 해 놨기 때문에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트림으로 자르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오히려 언체크를 해주시고, 뭐 얘도 엔터가 들어가 있냐는데 사실 엔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체크를 하나 안 하나 똑같긴 해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넘버의 캐릭터들을 다 갖고 오는 걸로, 이것도 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에서 잘 배우셨던 걸로 전 이해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뽑아왔습니다. 뽑아왔으면 또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에다 전 집어넣을게요. current revise date. 이 소스를 쓰되 이걸 처리하고 나서 관련돼 있는 요 놈만 여기다가 원래 있던 봉다리에다 다시 넣어주세요 가 이건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선 if를 쓸 수가 있지요. if를 써서 저희가 하나의 박스를 만들되 컨디션을 얘 같은 경우는 스트링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문자열이니까요. 날짜인데 이걸 왜 문자열로 했나요? 라고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그냥 문자열로 봤습니다. 문자열로 엑셀에서 읽을 거고요. 문자로 웹사이트에서 뽑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냐 안 같냐만 봅니다. 그래서 같으면 변경이 안 된 거고 같지 않으면 변경이 된 걸로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소스는 뭐죠? 뭐하고 비교해야 되나요? 뭐하고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퍼레이터를 같냐를 볼 거기 때문에 요거를 current revise date와 그 다음에 타겟은 엑셀에서 뽑아온 last revise date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자가 알고 있는 마지막 날짜를 엑셀에 정해 놓은 거고, 이건 웹사이트에서 뽑아온 현재의 계정 안에서 보여지는 그 날짜입니다. 이게 같으면 뭐죠? 맞습니다. 같으면 이렇게 뭐 메시지 박스로 띄워서 계정이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죠. 근데 else로 그렇지가 않은 모든 케이스는 결국 계정이 된 거죠. 그쵸? 예를 들면 계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하는 그런 경우를 하면 되겠죠. 이걸 확인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메일로는 결과 송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 결과 송부도 이걸 개정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럼 이 케이스에는 결과 송부를 개정이 되지 않은 케이스에는 안 보내고 이렇게 개정이 된 케이스에만 이메일로 개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로 가서요. 커넥트 뿅 오면 디스커넥트 같이 따라와야 되고, 커넥트는 아웃룩을 쓰고요. 디스커넥트 쪽은 자동은 아니고 이제 디폴트 세션명을 갖고 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샌드로 보내되, 자, 이번에도 이 친구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봇 이메일이거든요, 저희 쪽. 그래서 to는 주소로 보내게끔 돼 있고, 제목은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뭐냐? 여기다가 저희는 엑셀에서 받아왔었던 그 로우 네임을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그 담당자가 어떤 법령이 개정됐구나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을 거고요. 첨부 파일은 별도로 안 하고 메시지에다가 안녕, 법령 개정됐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련돼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넣을 수 있겠죠. 로우 네임을 집어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last revise date,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언제 법령이 개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개정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상 법령.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담당자가 법령이 개정됐네, 대상 법령은 이거고 개정된 날짜가 이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뭔가 회사에서 작업을 해야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Bye. 이렇게 해주면 저희는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룩을 선택을 하면 아웃룩을 통해서 이메일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요까지만 저희가 한번 돌려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법령이 실제로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는 닫아줘야 될 것 같고요. 요걸 닫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아까 도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얘하고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같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아마 나오겠죠. 아마도. 자, 메시지 박스가 개정되지 않았는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제가 임의로 엑셀에 있는 일자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엑셀에서 뽑아져 나온 저 메시지 박스를 보실 수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건축기본법이라고 치고 땡 하고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선 걸 확인하고 시행 거 빼고 이 날짜하고 비교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봇을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고, 이거를 제가 만약에 6월 9일이 아니라 7월 9일이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게, 이렇게 되면 시행 일자하고 지금 알려진 그 웹사이트에서 나올 일자하고 다르겠죠? 그러면 얘가 다르다고 하면서 이메일을 보낼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닫고요. 자, 일자가 달랐을 때 경우입니다. 엑셀에서 다시 뽑아져 나온 정보를 확인했고요. 법령 검색어 쪽에다가 관련된 건축기본법이라고 칠 거고, 확인하고 개정되었습니다. 그쵸? 날짜가 다르니까 무조건 얘는 개정되었다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된 이메일을 쭉 보낼 겁니다. 그러면서 봇은 끝나게끔 돼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안녕, 법령 개정되었어, 대상 법령은 이거고 개정일은 이거야 라고 보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의도했는데 저는 아마도 변수를 잘못 쓴 것 같죠. 그쵸? 자, last revise date가 아니었죠. 사실은 제가 의도했던 건 실제로 변경된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last가 아니라 current였죠. 사실 제가 뭔가 실수했죠. 요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큰 뭐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리진 않을게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는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뭐도 있었죠? 여기 안에서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어느 조항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키워드 검색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는 옵셔널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면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를 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그냥 팔짱 끼고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까 사용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사용자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사용자라는 키워드가 여기 보면 7조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 7조에. 이걸 찾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이 웹사이트에 와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이게 로봇이 돌릴 때는 이걸 해봐야 몇 조에 있는지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컨트롤 F를 눌러서 쓰는 방법보단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계정이 되었으면 결과 송부하기 전에 저희가 이 중간에 저 부분,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 변수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할지를 여기다가 제가 이거였죠. 키워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놨죠. 그쵸? 저희는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준해서 생각하셔도 좋아요. 꼭 아시면 도움은 되지만 꼭 몰라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캡처를 먼저 써볼게요. 제가 일단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항에서 찾는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캡처를 통해서 저희가 요거 쓰면 되겠죠? 별표. 얘가 어떤 식으로 박스가 쳐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구분져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통으로 잡혀야지 아무래도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하기가 편할 텐데, 그쵸? 그래서 잘 보면, 자, 이런 건 괜찮아 보여요. 1조, 그쵸? 2조 거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딱 2조만 잡히죠. 얘도 딱 1조만 잡히고, 얘도 2조. 예를 들면 3조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박스를 쳐가지고 이 조항별로 나누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일단 첫 번째 조항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뭐가 나오는지, 이제부터는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가 괜히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솔루션이 봤을 때 저 박스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 체크박스는 눈을 감고 이 체크박스만 갖고 이 네모 박스를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웹사이트로 가서 로봇이 처음에 이 사이트로 갔을 때 아까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기됐던 그 부분을 어떻게 찾아가냐면, 로봇은 사실 제가 눈을 감고 이걸 찾아간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의 읽지 못하는데 저 체크박스만 갖고 확인을 해서 찾아갑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 드리면, 이 체크된 것들은 유일한 값이라는 거죠. 이 웹사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유일하기 때문에 얘가 1조구나, 제가 2조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좌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 로봇이 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이 이 체크박스 되는 애들을 좀 보면 도움이 됩니다. 힌트들이 많이 돼요. 웹사이트 같은 경우를 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이 도맥스 패스라고 하는 애를 보유값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제가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 놓을게요. 얘가 뭐였죠? 이 도맥스 패스라고 하는 거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값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는 사실 저희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쯤은 프로퍼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얘가 웹사이트에선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 두시는 건 뭐 도움이 될 겁니다. 도맥스 패스, 뭔가 이름도 되게 이상하죠? 도맥스 패스. 어쨌든 이 도맥스 패스라고 하는 애를 이 1조에서 뽑아냈을 때 나온 값이 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2조 거를 한번 뽑아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나? 자, 리캡처를 눌러서 2조를 이렇게 1조에 대응되는 정확한 빨간 박스로 딱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복사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복잡하시죠? 사실 이거를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전 몰라요. 그리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자동화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립니다.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자, 1조, 2조. 뭔 차이죠? 숫자가 하나 늘어나죠. 그럼 3조는 뭘까요? 그렇죠. div 뒤에 있는 숫자가 5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3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 이렇게 도맥스 패스라고 하는 값이 변경되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뱅글뱅글 돌리면서 이 조항을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루프를 쓸 거고요. 루프를 쓸 거고, 이게 조항마다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정확하게 하려면 이 조항이 몇 개가 있는지도 확인을 처음에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키워드를 찾을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걸로 할게요. 키워드를 찾으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0번 돌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은 자, 100조까지 돌린다라고 루프를 이렇게 100번을 뱅글뱅글 돌릴 거고, 100번을 돌리면서 해야 되는 일은 1조, 2조, 3조, 4조에 관련돼 있는 이 값들을 갖고 와서 실제로 이 키워드라고 하는 변수 있잖아요. 얘하고 비교를 하게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루프로 이렇게 100번을 돌리되 이 안에서 저희가 if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먼저 일단 갖고 오고요. 항들을 1조, 2조, 3조, 4조 갖고 오되 스트링 이 if 컨디션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얘로 갖고 왔을 때 get property로 갖고 오고 저희는 HTML inner text 요 값을 뽑아져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걸 뽑아져 왔을 때 이거를 each row r라고 저는 표기를 해 놓을게요. 여기다 집어넣는 걸로 할게요. 매 항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1조 일단 쭉 긁습니다. 이 안에 값을 이 변수에다가 each row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 봉다리에다가 변수에다가 자, 집어넣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나서 얘를 그러면 비교할 때 만약에 each row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 저희가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 결과를 무조건 송부하게끔 되어 있죠. 이 결과를 송부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send를 누를 때 여기다가 계정일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 결과는 그때 당시에 몇 조항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each row를 이쪽에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그리고 나서 찾게 되면 브레이크로 이 루프를 끝내도록 할게요. 강제로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자, 이해 가셨나요? 괜찮습니다. 이해 안 가셔도 돼요. 일단 이런 로직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아까 강사님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계속 div4로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아까 2조 거였던 것 같은데 얘만 계속 보는 거잖아요. 이러면 찾을 수가 있는 게 맞아요? 못 찾죠. 그러니까 그 수를 늘려줘야 돼요. 루프 하나 돌 때마다.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 넘버를 쓰게 됩니다. 변수를 여기 타입을 제가 지금까지 건드리지 않았는데 넘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제가 카운트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카운트라고 주고 3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디폴트 시작점은 3이라고 그냥 강제로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옵셔널이기 때문에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3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루프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넘버를 배울 때 썼었던 개념이 있죠. 인크리멘트. 얘가 이럴 때 쓰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에 쓰여야 되죠? 요 루프 안에 있는 하얀색 박스, 바깥쪽에 겉돌고 있는 하얀 쪽 박스 끝부분에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땐 하나씩 증가해주면 저희는 일단은 하나씩 증가하는 수를 맛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얘를 다시 넣어줘야 되죠. 카운트에다가. 요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 3, 이게 초기 값이 3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에 오게 되면 1을 더해서 4가 이 카운트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식입니다. 자, 이해 안 가시는 분들 괜찮아요. 이해가 가시는 분들만 이 부분은 옵셔널하게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옵셔널하게만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자, 수만 늘어나면 자동으로 걔가 카운트가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얘를 여기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변수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도맥스 패스라고 하는 요 자리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문자만 돼요. 문자만, 스트링만 돼요. 그래서 넘버에 보면 toString이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 캡처 들어가기 전에만 바꿔주면 돼요. 루프 안에 있되. 그쵸? 자, 그럼 넘버가 뭔가요? 이게 카운트죠. 뭐 저희가 쓴 게 카운트밖에 없으니까 카운트라고 해주고 포맷은 그대로 두고요. 다만 이 어사인을 또 해줘야 돼요. 이 뭐 변수 좀 복잡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스트링 타입의 카운트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하는 일은 숫자 타입의 변수의 안에 있는 내용을 문자 타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이었죠. 3, 시작점이 3인 걸 숫자 타입이었는데 그걸 문자로 바꿔주면 저희는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어디다?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요. 변수를 넣어주되 스트링 카운트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이게 하나가 삐끗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좀 밀리거나 잘못된 위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한글 크롬에 이제 뭐 버그라고 뭐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다시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div라고 하는 거 하고 큰 꺽쇠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아까 저희가 추측했었던 이런 식으로 3, 4, 5, 6, 7, 8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이 도맥스 패스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강제로 몇 조에 있는지를 하나씩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사용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나 없나, 없으면 다음, 없으면 다음, 없으면 다음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답입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레코드를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때 당시에 프로퍼티 값을 갖고 와서 이치로우 로에다가 그 조항들을 하나씩 넣어줄 텐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조항이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결과를 송부하면서 법령이 개정되었고 계정이라고 키워드 검색 결과가 몇 조에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개가 다 도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찾으면 그냥 즉시 루프에서는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냥 나가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요게 들어오지 않으면 만약에 1조 없죠. 사용자라고 하는 게 아까 없었잖아요. 1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요 부분을 넘어가고 숫자만 하나 넘겨서 다시 루프 위로 가고 그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캡처한 걸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조항을 여기서 그 조항에 키워드 검색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인클루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다시 하나 찾을 때까지 확인하다가 아까 7조였던가요? 7조에서 여기서 이제 7로 바뀌겠죠. 숫자 카운트가 7로 바뀌어서 문자 열로 바꿔주고 이쪽에 3부터 시작이었으니까 7조면 여기 아마 10 정도 되겠죠. 10 div 10으로 됐다가 여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했더니 이 안에 키워드가 있어서 이메일 보내고 루프를 나가면서 끝나게 될 겁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지만 재미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제가 엑셀 관련된 쪽에다가 그 날짜를 바꿔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을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법령이 개정됐다라고 확인할 거고 개정이 됐으니까 그 관련된 키워드 검색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정되었죠? 그쵸? 제가 이거를 자동 클로즈를 안 해놔가지고 제가 임의로 클로즈 할게요. 1조, 2조, 3조, 4조, 5조, 7조
있어. 사용자 있어. 사용자 있으니까 아까 if 안에 있는 내용을 처리하고 그 안에 있는 뭐 있었는지 아시죠? if 처리하고 이메일 보내고 끝났을 겁니다. 자, 이번엔 제대로 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6월 9일인 거 딱 확인했고요. 이거는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지금 뽑아져 나온 거죠. 그리고 7조 안에 있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7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메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용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7조가 뽑아져 나왔던 거죠. 이게 키워드였으니까요. 저희의 정해져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실습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잘 참아주셨고 너무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잊어버리시고 저희가 처음에 있었던 어떻게 확인하는지 개정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만 확인해도 굉장히 훌륭한 유스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습을 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예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웹사이트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그 뉴스 클리핑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뉴스 클리핑도 보면 뉴스들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검색어를 입력하면 아까 보셨던 도맥스 패스가 굉장히 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한 땀 한 땀 하다 보면 이 뉴스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지금 뉴스들이 뽑아져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뉴스 클리핑이나 어떤 기타의 클리핑들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